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속하고 있습니다. 421쪽에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일정의 우선 변제, 흔히 사람들이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부르잖아요. 한 장 넘겨서 422쪽 먼저 보시겠어요? 422. 현재 소액임차인 범위가 작년 2018년 9월 18일자로 개정이 됐어요. 개정이 됐는데 현재 서울에서 1억 1000 이하, 1억 1000 이하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이고 3,700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주는 거죠. 그리고 소액임차인 1억 1000은요. 그 보증금 X만 가지고 따져요. 월차임이 얼마 있는가 따지지 않아요. 서울에서 전세가 1억 1000으로 받는다면 소액임차인 너무 드물죠. 너무 드물고 대부분 소액임차인은 월세 임차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이야. 월세가 100만 원. 그래도 소액임차인이에요. 월차임은 얼마든 따지지 않고 보증금이 1억 1000 이하기만 하면 무조건 소액임차인이에요. 그 다음에 과밀억저권역, 광역시 중에 인천만, 또 세종시도 있어. 세종시가 2등이야. 용인 화성까지는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1억 이하는 3,400까지. 3분의 2를 줍니다. 3분의 1. 1억 1000을 3으로 나누면 3, 3은 9. 3, 6, 18하고 좀 남잖아요. 좀 여기에서 올리면 돼요. 3,600에서 얼마 올리면 3,700. 1억을 3으로 나누면 3,300 얼마잖아. 남으면 올림 3,400. 그 다음에 인천 빼고 나머지 광역시, 안산, 김포 이런 데는 6,000 이하는 2,000까지. 기타 지역, 광역시 군 지역은 기타로 가요. 광역시는 인천은 2등이고 나머지 광역시는 3등이지만 광역시 군 지역은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5,000 이하 1,700까지다. 1억 1000, 1억 6천에 5천 이렇게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가 세종시를 할게요. 세종 특별자치시다라고 해볼게요. 여기 1번에 누가 있냐면 저당권이 있어요. 1번 저당권이 있고 이자는 뭐 1억이라 합시다. 그 다음에 2번에 임차인이 대항 요건 갖추었는데 이자도 1억이라 합시다. 근데 경매가 됐는데 이 집이 만약에 1억에 경매됐다 쳐요. 그럼 저당권이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임차인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불쌍하지 않냐. 그러니 임차인에게 얼마를 3,400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해 주겠다는 제도를 만들자는 거야. 최소한의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보장을 위해서. 근데 이렇게 임차인이 3,400을 저당권자보다 먼저 가져가게 된다면 저당권은 그만큼 피해를 또 보게 되잖아요. 선순위가 후순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런 제도를 만들면 되겠느냐. 처음에 이런 고민을 했겠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당권이 처음에 대출을 해줄 때부터 이 집엔 빈 방이 하나 있네? 좋아. 그러면 나보다 내 후순위로 1억 이하로 들어오면 나보다 3,400을 먼저 가져가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대출을 6천만 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임차인 한 명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임차인 한 명 더 들어왔는데 이자가 보증금이 5천이라 할게요. 5천. 5천이면 이때는 3,400이 아니라 1,700 주나요? 그건 아니고 이때도 3,400을 줘요. 1억 이하면 다 3,400인데 그렇다고 해서 3,400이 안 되는데 3,400을 주는 건 아니에요. 보증금이 3,000이면 3,000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400 이상 1억 이하는 다 3,400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저당권은 대출을 더 적게 해주겠죠. 2천만 대출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게 되면 임차인 한 명만 더 들어오면 아예 대출이 안 돼버리는 이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이 인정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매각대금의 얼마 2분의 1 범위 안에서만 이자들을 인정하겠다. 2분의 1이면 5천이잖아요. 5천 가지고 얘네들을 먼저 주겠다는 건데 이때 이제 비율이 1억에 5천이면은 비율이 2대 1이고 이걸 비율로 하면 1대 1이잖아요. 2대 1로 준다고? 1대 1로 준다고? 어떻게 준다고? 똑같이 준다고요. 똑같이. 이만큼씩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500 이렇게 받고 대출이 5천 나오면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거다. 이런 제도야 이게. 이런 제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임차인 보면은 이 임차인이 초유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해서 뭐만 갖추면 돼?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확정일자까지 갖춰야 돼.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이 집에는 1억 이하 임차인이 있다는 걸 공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거꾸로 앞장 넘겨서 421 저 위에 취득 요건 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뭘 갖추면 대항 요건 갖춘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담보권자보다도 우선 변제해 주겠다는 거야. 경매 등기 전에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러면 X로 문제 푸시면 돼요. 그 대신 경매 등기 이전에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경매 등기 이후에 들어오면 가짜일 거 아니에요. 자, 밑에 보호 범위는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만들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고 주택임대차위원회라는 거 있어요. 위원회가. 여기 심의를 거쳐서 정하고 대지가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만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은 한번 심심함을 읽어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1대1로 준다는 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3번은 다 이거 대통령령인데 하나의 주택 임차인이 2명 이상인데 그 주택에서 그들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더라. 이거 부부인데 현재 예를 들어서 그 대전광역시야. 대전광역시면 6천이거든요. 6천인데 이자가 둘이 부부가 1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버리를 굴려가지고 계약서 2장 쓴 거죠. 남편 앞으로 5천, 와이프 앞으로 5천 이렇게 계약서 2장 써가지고 5천씩 만들어서 경매 시 6천, 2천이잖아. 2천씩 먼저 가져가 버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 이때는 합산한다. 가정공동생활한다면 한 명의 임차인을 모아 보증금을 합산해서 소액 임차인을 따진다는 얘기예요. 자, 뒤로 가면 그 표 보셨고요. 표의 현재 기준만 아시면 되고요. 저 밑에 소액 임차인 관련 판례는 뭐냐. 대지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됐어도 지상건물 소액 임차인은 대지 환가대금에서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요. 당연히. 이 우선 변제권은 당연히 대지도 미치니까. 그러나 이 법리는 대지의 저당권 당시 지상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만 인정이 된다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 나대지에 저당권 들어왔고 이 저당권 입장으로 볼 때 나중에 주택이 들어오고 소유자가 아니라 하필 임차인이고 그 임차인은 소유 임차인이라서 그자가 이 대지 경매 시 나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가져가는다는 건 예측하기 어렵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 적어도 대지의 저당권 당시 뭐는 있었어야 한다. 지상 건물은 있었어야 이 건물 소액 임차인은 대지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중 일정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도 마찬가지 논리예요.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됐고 그 신축 건물에 대해 다시 저당권 설정됐으며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됐을 때 이때 이 확정일자 임차인 소액 임차인은 대지 환가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왜? 처음에 대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은 없었기 때문인 거죠. 자, 오른쪽에 3번은 두 번째 줄에 처음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는 보증금 액수가 많아서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그 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했고 보증금을 감액하는 계약을 해서 그 임차인, 소액 임차인 범위에 들어갔다는 거지. 이게 저당권 입장으로 볼 때는 둘이 짜고 한 것 같잖아요. 나보다 일정 금액 먼저 가져가려고. 그래도 그 임대차 계약이 통정 허표 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랬다면 이것도 소액 임차인으로 인정하겠다 이거지. 좀 이상하긴 하지 약간. 보증금을 감액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잖아요. 드문 일이죠. 판사님은 이게 둘이 짜고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두 사람 얼굴 보니까 막 초롱초롱하고 되게 맑았던가 봐요. 그래서 되게 진정했나 보죠. 네. 자,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세 번째 줄 점포, 사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 근저당 설정됐고 그 이후에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됐고 여기에 들어온 새로운 소액 임차인, 주택 소액 임차인도 역시 일정 금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이 주임법은 공보상의 표시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저당권 설정 당시 상가 임차인이었으나 나중에 주거용으로 용도 바뀌어서 주택 소액 임차인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리였던 것 같아요. 인정하겠다. 자, 그럼 주택임대차위원회는 뭐냐면 아까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소액 임차인 범위 기준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우선 변제받을 소액 임차인 또 보증금 중 일정의 범위 기준 이것을 심의하기 위해 어디에 둔다? 법무부에 둔다. 이 주임법은 아직 관할 부서가 법무부예요. 그래서 법무부에 둔다. 그 왼쪽 페이지에 있는 표를 만들기 위하여 이 말이지. 그 표만 만들기 위하여 오로지 그것만 만들기 위하여 법무부에 주택임대차위원회를 둔다. 위원장은 늘 포함하지 9명, 15명 위원 구성한다. 9월 15일 이러면 돼요. 자, 다시 9월 15일. 우리 책의 맨 앞에 있었던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7월 11일. 협회에서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운영위는 19짤 이런 거. 19짤. 여기는 주택임대차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월 15일. 9월 15일.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고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그래요. 실행하시고 그거는. 다음 페이지.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 역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이런 것도 있고요. 회의 있죠. 회의는 매년 한 번 정기회의를 하고요. 매년 한 번 정기회의를 하고 위원장이 필요도 인정할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 요구할 때 임시회의를 더 할 수 있대. 4번처럼 회의는 비공개로 한대요. 비공개로. 네. 자, 이걸 외우기 쉽지 않지만 주택임대차위원회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정기회의 한다고 그랬죠 방금. 정기회의.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일자를 9월 15일이라고 한번 우리끼리 한번 해보는 거야. 정기일 언제? 9월 15일. 9명, 15명 위원 구성한다고요. 9월 15일 어디서 하냐면 고깃집에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는데 밖에서 문 잠그고 문을 잠그고 해요. 회의는 비공개로 해요. 비공개로. 밖에다 문 잠그고 소주 한 짝 갖다 놓고 뭐 먹냐면은 고기 먹어. 어떤 고기? 차돌박이. 위원장은 누구예요? 법무부 차관. 차돌박이를 꺼먹어요. 꺼먹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위원장이 고기를 꺼줘. 먹어라. 술 한 잔에 한 점씩이다. 이게 뭐 어떤 반칙에 또 갑자기 2점 먹고 이러면 위원장이 열받았어요. 2년. 임기는 2년. 임기는 2년인데 넌 연임 안 돼. 너는 연임 안 돼.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좀 엉망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위원장이 고기 땡기는 날 더 할 수 있어요. 임시회의를. 위원회 3분의 1, 삼겹살 먹고 싶은 날 임시회의 더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임차권 등기명령. 임차권 등기명령 언제 신청해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만 신청이 되지.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 중에는 안 돼요. 자, 오른쪽 효력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이때가 임차권 등기명령에 따라 등기된 때. 그 다음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 임차인이 대항력도 없었고 우선 변제권도 없었던 사람이야. 네, 등기됐잖아요. 그러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모두 취득해. 등기시를 기준으로 다 취득해요. 네, 대항력은 있었는데 확정인자를 받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항력은 계속 유지가 돼요. 유지가 되고 없었던 건 이게 생겨요. 그 다음에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는데 등기됐다는 거야. 그러면 그 기존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계속 유지가 돼요. 이사를 가도 계속 유지가 돼요. 임차권 등기명령의 취지가 그거잖아요. 기간이 끝났어. 보증금을 안 돌려줘. 근데 이사는 가야 되겠어. 이사를 가버리면 대항력은 상실돼. 그러니까 이사도 못 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놓고 나가겠다는 거죠. 이게 나가도 계속 인정이 된다는 거야. 있었던 건 유지, 없었던 건 생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자, 등기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없었던 사람 취득한다는 얘기고, 다만 등기 전에 이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사람이면 그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또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권 상실을 하더라도 대항력 우선 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음 2번은 임차권 등기가 됐는데 그 된 주택의 임차인은 지금 등기해놓고 나갔잖아요. 거기에 들어온 새로운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 공간에 소유임차인 둘이 드니까 그것만 인정하지 않아요. 자, 기타.
1번도 2번이 출제됐어요. 임차권 등기명령 법원에 신청했는데 기각되잖아? 그럼 항고할 수 있어요. 항고할 수 있고 2번이 출제됐구나. 그 등기와 관련된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있고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이 있었죠. 그 금융기관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대위에서 가능해요. 직접은 안 돼요. 대위에서. 대위가 중요합니다. 4번은 그러면 판례인데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그리고 임차인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는 동시행이냐? 아니다.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될 의무이다. 왜? 이미 임대인은 이행지체가 된 상태니까. 저 밑에 존속기간, 기간 약정이 없었어. 2년 미만으로 정했어.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겁니다. 최단 기간 몇 년 보장한다고? 2년 보장한다는 거지.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년 계약을 했어. 처음에 1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1년 계약을 했을 때, 자, 임차인, 죄송합니다.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 2년 미만의 유효함은 임차인을 주장할 수도 있고요. 또 몇 년을?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년 더 한다 할 수도 있다는 거야. 1년 계약을 했을 때 말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2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있다, 없다? 주장할 수는 없어요. 2년 미만의 유효함은 누구만?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어, 임차인만.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1년 했단 말이에요, 1년. 현재 1년 했죠. 1년 했는데 임대인한테 저 1년 더 할래요, 이랬다는 거야. 근데 임대인이 아니 무슨 소리야, 자네 1년이잖아, 나가야지, 이렇게는 못한다는 말이지. 그 2년 미만의 유효함은 누구만?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대인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거기에. 두 번째 줄에.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질문 드릴까요? 1년 계약을 했어요, 1년. 1년 계약했을 때 임차인은 1년만 살고 나가도 되지. 또 1년 더 한다 해도 되고. 그러면 2년 계약했어, 2년. 잘 들어야 돼. 2년 계약했는데 임차인은 1년이 됐을 때 내 맘대로 나간다 할 수 있어, 없어? 2년 계약했는데 임차인이 1년 됐는데 내 맘대로 나간다는 거야. 자, 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없지. 2년 계약하면 2년 살아야 되고, 그 말이에요. 그럼 2년 계약했는데 내가 1년 만에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임대인에게 부탁을 해야죠. 저 나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노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부동산에 내놓고 네가 법비 내고 나가야 되는 거지. 2년 계약했을 때 2년 살아야 돼. 3년 계약했을 때 3년 살아야 돼. 1년 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2번을 읽어보시고. 법정갱신, 묵시적갱신. 임대인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임대차인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된다. 임차인 쪽이 좀 더 유리합니다요. 이렇게 법정갱신되면 몇 년 본다? 2년 본다. 다만 이기차 면책 인정 안 된다. 법정갱신. 그리고 3번처럼 계약이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어. 법정갱신, 묵시적갱신된 이후에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는 누구만 돼요? 임차인만 되는 거예요. 임대인은 안 돼요. 이게 민법 임대차하고 다르잖아. 민법 임대차는 둘 다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잖아요. 기간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여기는 주임법은 임차인이 유리한 법이니까 임차인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다. 언제든지. 해지 통지 안 하면 2년까지 임대인은 묶이는 거죠. 그리고 임대인이 통지받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이 묵시적갱신 됐어. 묵시적갱신인데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죠. 저 나갈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 임대인은 부동산에 내놔야죠. 새로운 임차인 찾아야 되니까. 근데 새로운 임차인 안 구해줘. 안 구해주면 적어도 석 달 될 때까지는 그래도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석 달 될 때까지는 임차인에 계속 차임은 내야 됩니다. 석 달이 될 때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죠. 돌려줘야죠. 그때까지 이제
차임도 정산하고 이미 이사를 가버렸다면 차임도 정산하고 관리비 같은 거 다 정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돌려주면 됩니다. 자, 다음 차임 증감 청구. 그 위에 목적격 실은 숫자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차임 증감 청구권 뭐냐면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한 차임 보증금이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 등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면은 증감 청구할 수 있어요.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과도하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감액도 청구됩니다. 증액도 청구할 수 있고 감액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증액은 20분의 1로 제한하자. 한 번 증액 후 1년 이내 못한다 이렇게 만든 거죠. 밑에 주의 볼까요?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20분의 1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감액은 제한이 없어. 증액만 20분의 1로 제한하고 감액은 20분의 1 넘을 수도 있다. 이거지. 근데 판례 이거는 존속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두 번째 줄 임대차 기간이 끝나 재계약할 때는 20분의 1 제한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지. 재계약할 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갑시다. 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월차임으로 전환한다. 전환되는 금액에다가 다음에 둘 중에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야. 예를 들어 현재 전세가 1억인데 이거를 얼마로 낮춘다? 4천으로 낮추자 이거야. 낮추고 나머지는 월차임 받자 이거죠. 그럼 돌려주는 게 얼마예요? 6천이잖아요. 6천에다가 연 몇 할? 연 1할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 플러스 3.5라 이거지. 둘 중에 높은 거 낮은 거 임차인 보호니까 낮은 걸 곱하라 이거야. 둘 중에 낮은 거. 연 1할은 10%,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5라 잡아볼게요. 그러면 5%래 결국 얼마 곱하라는 뜻이지? 5% 곱하라는 얘기네요. 6천에 5% 곱하면 얼마예요? 300만 원. 300만 원은 연 차임이에요. 연. 1년치 차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로 나누면 12로 나누면 한 달에 이제 25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잘 계산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거야. 자,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 방법도 아셔야 돼. 그다음에 밑에 초과 부분의 차임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 뭐냐면은 임차인이 증액비율을 초과해서 차임 보증금 지급해서 월차임 산정률 초과에 지급해서 초과 지급된 차임 보증금 상당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법조문입니다. 최근에 만들어진 법조문이에요. 자, 임차권 승계 이것도 작년에 출제됐는데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했구나.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상속권자 없으니까. 근데 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요. 원래 민법상 상속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에 만든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2번. 근데 이번에 임차인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 있는데 이 사람은 사실혼 관계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아들, 딸이 있었다 쳐. 근데 임차인이 돌아가셨네. 근데 당연히 같이 살면 상속권자가 승계받으면 돼요. 엄마랑 같이. 아니 엄마를 위해서 상속권자가 승계하면 되는 거지. 근데 상속권자가 나가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상속권자가 단독 승계해버리면은 사실혼 배우자는 방을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이때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이촌인의 친족과 함께 공동으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거야. 상속권자가 나가 살고 있으니까 가정공동 생활하고 있지 않았다면 사실혼 배우자와 그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합니다. 다만 임차인 사망 후 1월 이내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승계하지 않는다 이거지. 한 달 이내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승계되는 거죠. 방 빼고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시집도 가야 되잖아요, 우리 이제. 네? 벌써 가냐고요?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단독 승계, 원래 이제 상속권자 없으면 혼자 승계, 상속권자 있네 나가 살면 공동 승계, 나가 살면 공동 승계. 몇 촌? 2촌. 한 달 이런 거 하셔야 한다고. 한 달.
그다음 임대차 공개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 자, 표준계약서 이런 것도 중요해요.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서식을 정해 권고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당사자가 다른 서식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가 없는 한 서면으로 체결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권고하는 표준 서식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이에요. 주임법은 법무부라고 그랬어요. 법무부. 다음 조정위원회 갑시다.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 조정위원회는 재작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다음 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여기에 조정위원회를 꼭 둡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 앞으로 그냥 짧게 공단 지부의 조정위원회를 꼭 둡니다. 근데 공단 지부가 우리나라에 6군데밖에 없어요. 서울, 경기권은 수원, 그다음에 충청도는 대전, 그다음에 이제 전라도 쪽은 저기 광주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상도 쪽에 2개 있어요. 대구하고 부산하고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도 없고 제주도 없어 이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 실정을 고려해서 각 시도에는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각 시도는 지자체 실정을 고려해 조정위원회 둘 수 있다. 공단 지부는 꼭 두고 그다음 시도에는 둘 수 있다. 뒤로 갑니다. 동그라미 2번은 그냥 지나가도 돼요. 다음 페이지 조정사항. 심의 조정사항은 상식적으로 접근해 보세요. 차임보증금 증감 분쟁, 임대차 기간, 차임보증금 기간, 또 보증금 주택 반환, 다시 차임보증금, 그 다음에 기간, 그 다음에 반환 같은 거 이런 문제, 유지수선 뭐 이런 거 당연한 거죠. 그 밖에 대통령령에 더 있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4번. 개업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 부담 분쟁, 복비 분쟁도 있다. 복비 분쟁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조정위원회 구성은요.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5명, 30명, 5월 30일. 아까 우리 주택임대차위원회는 9월 15일, 조정위원회는 5월 30일, 5명, 30명 위원 구성한다고요.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밑에 있는 거 못 외워요. 다 포기해요. 오른쪽 가시면 임기. 여긴 특이하게 임기가 몇 년이에요? 정말 특이해. 이 책 전체에서 여기만 3년이야. 여기만 3년. 연임도 있어 없어? 연임도 있는데 아까 우리 여기 조정위원회는요. 죄송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위원회. 자꾸 오늘 제가 많이 버벅대네요. 자, 이 주택임대차위원회는 임기가 아까 몇 년이었어요? 2년이었고 몇 번만? 딱 한 번만 연임이 가능했어요. 연임이 가능했는데 여기는 임기는 몇 년이고 3년이고 이건 계속 연임이 돼. 계속 연임이 가능합니다. 조정위원회는 주로 뭐 변호사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법 쪽에 법률가들이 많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 계속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원이 많지 않을 거 아니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건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결 다 지나가세요. 밑에 거 못 외우니까 지나가시고 밑줄 친 거 보세요. 430쪽에 조정 신청. 임대차 분쟁 당사자는 주택 소재 공단 또는 시도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할 수 있는데 이때 조정 절차 가시고 처리 기간 보면은 조정위원회는 조정 신청 받은 날부터 얼마 이내 60일 이내에 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0일 범위 안에 연장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가 길어야지 뒤에 추가되는 게 짧고 이렇게 처음엔 60일 뒤에 이제 30일 의결 거쳐서 연장할 수도 있다고. 이 동네 보니까 3자가 많이 나온다. 3자가 5자 빼고요. 5명 30명 임기 3년, 그 다음에 아까 며칠 안에 조정 마쳐라, 60일 안에 조정 마쳐라, 추가 며칠 할 수 있다. 30일 추가할 수 있다 이거죠. 의결 거쳐서. 3자가 많이 나오네요. 3의 배수가 많이 나오네요. 자, 조정위원회 다 마쳤습니다.
자, 이제 상인법으로 갑니다. 상인법.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으로 갑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당연히 매년 출제가 됩니다. 상인법은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02년 11월 1일자로 시행된 법이거든요. 우리 월드컵 했던 그 해예요. 제가 2003년에 공인중개사 시험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3년에 이 상인법 첫 시험이었어요. 제가 첫 시험에 상인법을 시험 본 사람이에요. 네, 그때 되게 쉽게 나왔죠. 당연히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 보장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생활 안정 보장. 다음 페이지 가죠. 주임법은 주민 등록해야 보장되죠. 여기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임대차에 대해 적용한다. 그래서 뭐 사업자 등록 대상 안 하면 보호가 안 되는 것들이 쭉 적혀 있어요. 뭐 종교단체나 이런 데들. 그다음 환산보증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환산보증금.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상인법은 주임법과 다르게 환산보증금이라는 제도가 있더라. 환산보증금, 법 적용 대상 보증금이라고 하는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환산보증금 이하부터 할게요. 이하면 법 전체 적용. 법 전체 적용하고요. 환산보증금을 뭐하면 초과하면 법의 일부만 적용이 됩니다. 일부만 되고 나머지는 적용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숫자를 외우셔야 되는데 자, 서울만 얼마? 6억 1천. 6억 1천 이하. 서울만 6억 1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광역시 중에 어디? 인천광역시 또 부산광역시 조심해야 돼요. 부산광역시가 아까 우리 주임법의 소액임차인은 부산광역시는 3등이었잖아요. 여기는 부산광역시가 2등이에요. 2등. 부산광역시 과밀억제권역. 여기는 당연한 거고. 서울, 인천, 그다음에 광역시는 두 개, 인천하고 부산하고 여기는 과밀억제권역이다 이거지. 여기는 얼마 이하? 5억 이하. 5억 이하. 그다음에 나머지 인천, 부산 빼고 나머지 광역시. 나머지 광역시는 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이런 나머지 광역시. 그다음에 거기 세종시가 또 3등이 있어. 아까 주임법은 2등이더니 또 헷갈리게 또. 여기는 세종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나머지는 못 외워요. 나머지는 거기 뭐 안산, 김포, 광주, 파주, 화성, 용인 이런 데는 외울 수 없죠. 여기 어려워요. 3억 9천. 3억 9천 하시면 되고 나머지 기타 지역, 광역시, 군지역 이런 데는 이제 2억 7천이다. 숫자를 어떻게 외우시냐면 6153927 2억 7천입니다. 7천 잘못 썼어요. 2억 7천 6153927 6 빼기 1은 5 3 곱하기 9는 27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나 봐. 너무 딱이에요. 6 빼기 1은 5 3 곱하기 9는 27이다. 6153927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이 환산보증금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이 정도는 제가 칠판에 써드린 정도로 아셔야 된다고요. 써드린 정도는. 이 환산보증금 이하면 뭐? 전체 적용. 환산보증금 초과되면 뭐? 일부만 적용한다고. 처음에 이 상인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2002년 11월 1일 날 처음 만들어질 때는 서울에서 그때 환산보증금이 2억 4천이었고요. 이 환산보증금이란 게 뭐예요? 보증금 더하기 차임 곱하기 100 이렇게 하는 걸 우리 환산보증금이라 하잖아요. 그 당시 서울에서 2억 4천을 넘잖아요. 그럼 상인법 전체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상인법 전체가 적용이 안 되니까 사업자 등록 내도 대항력이 없어요. 대항력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건물주가 바뀌잖아요. 그냥 거지 되는 거예요. 거지. 다 나가 그러면 다 나가야 됩니다. 내가 들어온 지 내가 처음에 들어올 때 권리금도 2억 들었어. 시설비도 3억 들었어. 장사한 지 6개월 됐어. 나가야 돼. 그냥 그날부로 거지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확정일자 있죠? 확정일자는 찍어주지도 않습니다. 세무서 가서 안 찍어줍니다.
세무서도요, 이 환산보증금 넘으면 확정인자 받아도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아직 알지도 않아요. 그래, 이런 것들이 다 인정이 안 되더라는 거야. 권리금 제도는 그 당시 있지도 않았고, 권리금 제도는 2015년에 새로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차인은 법 전체가 적용이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었다, 예전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기본 이론할 때 그 리쌍 사건 말씀드렸잖아요. 리쌍. 건물에 그 리쌍 건물이 이제 그때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서울 논현동에 4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그 1층에 곱창집 사장님, 우장창창, 곱창집 사장님이 처음에 권리금도 많이 줬고 시설비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몇 억 들었어. 몇 억 들었고 들어왔다가 건물주가 바뀌었어. 리쌍으로. 바뀌어서 이제 다 나가라고. 다 나가라고. 그렇게 다 나가라고 했는데 보니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거야. 나를 내보내는 게. 건물주가 바뀌는 순간 난 대항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아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나라가 있냐. 우리나라 현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 그때 이제 우리 맘상모, 맘 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 맘상모랑 같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언론에 시끌시끌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 이 건물주 입장으로 본다면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 아니 내가 건물을 샀어. 근데 환산보증금 넘는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걸 어떻게? 그거 내 잘못이야? 내가 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당연히 정당하게 너를 내보낼 수가 있는데 내가 연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처음에 이게 누구 잘못이 아니야. 법 제도 자체가 처음에 개판으로 잘 만들어진 거지, 이게. 임차인은 그 정도도 보호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응? 곱창집 권리금도 많이 들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 들어와가지고 장사한 지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가라는 말이 되냐 이거지. 다 놓고 나가라고. 망하는 거지 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두 차례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2013년에 첫 번째 개정은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에게 뭐만 인정했냐면 계약갱신 요구권만 인정했어요. 그 당시 계약갱신 요구권은 2013년 당시 계약갱신 요구권은 5년이에요. 지금은 10년이지만 이거 딱 하나만 인정했어요. 딱 하나만. 그 맘상모에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래서 계약갱신 요건 인정했는데 문제가 됐던 게 대항력을 안 준 거예요. 대항력을. 그래서 건물주가 바뀌어버리니까 또 말짱도루묵인 거지. 2015년 또 개정을 했어요. 창입법 개정을 해서 대항력도 인정한다. 대항력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리금 회수기의 권리금 보호 규정이 그때 신설되거든요. 신설되면서 전 임차인에게 다 인정하겠다. 허가 임차인 인정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3기까지 차임을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임법 원래 규정도 환산보증금 허가 임차인도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것도 인정한데 이건 별 의미는 없고 위에 있는 것들이 핵심인 거죠. 이런 것들만 인정한다고. 표준계약서, 세권, 대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표준계약서, 세권, 대요 이것만 인정해. 표준계약서, 세권, 대요 이것만 인정되니까 이거 말곤 다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올라가면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경우 제목이 달려있고 환산보증금 초과에도 적용되는 규정 첫 번째 뭐 인정된다? 대항력 인정된다. 갱신요건 인정된다. 이제 이거 고칩시다. 지금은 이제 몇 년? 10년. 계약갱신요건 10년 인정된다. 환산보증금 넘는 임차인도 인정하고 그 대신 계약갱신 특례는 뭐냐면요. 원래 좀 이따 배웁니다. 임차인이 갱신 요구했어요. 갱신 요구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들어줘야죠. 들어줘야 되는데 다만 임대인은 증액을 청구할 수는 있거든요. 이 증액 청구는 얼마로 제한해요? 5%로 제한해요. 증액은 100분의 5로 제한하는데 다만 환산보증금 뭐하는 임차인,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의 경우는 이거를 적용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항상 적용하지 않는 거 아니고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예외 사유? 환산보증금 초과는 임대차 계약갱신일 때 상가 건물에 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상 변동, 이걸 이유로 했을 때만, 이런 이유가 있었을 때만 이걸 고려해서 증감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100분의 5를 초과해서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하나를 양보를 한 거예요, 그때. 2013년에 이걸 만들 때 우리가 계약갱신 요건은 인정해 줄 테니까 증액은 우리 맘대로 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한 거예요. 권리금 보호 규정, 좋아. 3기 연체 해지, 표준계약서 권장. 표준계약서 3권 돼요? 이렇게 외워야 돼. 이것만 인정되고, 그럼 환산보증금 초과한 임차인에게 이게 이제 적용되는 규정이고요. 적용되는 규정이고,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 초과하는 임차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을 뭐 언제 다 외우겠냐만 그래도 다 이해를 해야 돼. 굉장히 중요하니까. 자, 1번 뭐 없다. 우선 변제권 없어. 확정 일자를 부여해 주지도 않아요. 우선 변제권 없으니까요. 경매가 되잖아요. 경매가 되면 그 밖에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그럼 틀립니다. 그럼 당연히 금융기관이 우선 변제권을 승계하는 제도도 없습니다. 그다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안 됩니다.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어. 그럼 틀려. 네, 틀리고요. 어쨌든 이것 빼고는 다 적용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고. 그리고 원래 상임법은요.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라고 돼 있잖아. 이걸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민법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간 약정이 없으면 기간 약정이 없는 거예요. 1년 미만으로 정하잖아? 그럼 1년 미만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환산보증금 넘는데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야. 환산보증금 이하는 맞지만 당연히.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것도 이따 나오겠다. 우리 임차인은 1년 미만 유효함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임대인은 1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임대인도 1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5가지 빼고는 다 상임법의 원래 규정하고 꼭 반대로 풀어야 돼. 반대로 풀어야 돼요. 자, 묵시적갱신은 민법의 묵시적갱신을 적용해. 상임법 적용 안 하니까. 그래서 민법 묵시적갱신 적용하기 때문에 묵시적갱신이 되잖아요. 되면은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있어요. 원래 임차인만 되잖아요. 아까 주임법처럼. 둘 다 계약 해지 통고하는 거고 임대인이 통고하면 6개월이 지났을 때, 임차인이 통고하면 1개월 지났을 때 효력이 생긴다. 민법을 적용해요. 100분의 5로 제한하지도 않아. 그 다음에 보증금을 월차임에 전환할 때 산정률 제한도 다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예제를 풀어보면은 예제를 한번 다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자, 환산보증금 초과한데 임대인은 갑이 돼. 임차인은 을이고 임차인 을은 사업자 등록했어. 자, 1번. 자, 임대인은 갑이라고 됐어요. 임대인은 갑이고 그다음에 임차인은 을이라고 그랬고요. 임차인은 사업자 등록했으니까 뭐는 인정되죠. 대항력을 취득한 거죠. 대항력은 인정되니까. 자, 1번. 갑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병. 병이 이 건물을 샀다 이거지. 대항력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O. 대항력 인정되니까. 2번. 을은 최초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몇 년까지? 10년 초까지 하는 범위 안에서 갑에게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좋아. 갱신 요건 인정돼. 다음 3번. 을의 갱신 요구권에 따라 갱신 요구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본다. 좋아. 다 인정돼. 갱신 요구권 인정되니까. 주의할 점은 3번이에요. 3번 조심해야 돼.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답은 4번. 을의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됐잖아요. 이때 임대인은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 등 경제 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차인에게 100분의 10까지도 증액을 청구했을 때 100분의 10을 증액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이런 사정이 있으면 100분의 5를 제한하지 않으니까 100분의 10% 올려줘. 이렇게 20%도 가능해요. 다 가능해요.
다음에 5번. 몇 기 연체지? 3기. 3기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6번은 건물이 매각됐잖아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을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무조건 틀린 거야. 그 다음에 임대차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되지 않아.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다. X. 둘이 계약기간 정하지 않았어. 1년으로 본다. 틀려. 8개월로 정했어. 갑은 그 기간에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 수정하세요. 오해예요. 저번에 경호표 드렸죠. 맞습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하면 둘 다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자, 묵시적 갱신되면 1년으로 본다. 그런 거 없어요. 없고 묵시적 갱신됐다. 둘 다 계약 해지 통고 가능하다. 5 이렇게 문제 푸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일시 사용 적용 안 되고 미등기 전매도 준용하고요. 미등기 전세 준용하고 강행 규정 그렇습니다. 이제 판례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고 이번 시간을 마치죠. 상위법을 잠시 후 다음 시간에 상위법의 나머지 부분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